(350만) 인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하지만 빼곡한 빌딩 숲 너머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찾아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지금부터 2022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의제 실행 협약식 상상 스타트.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드디어 저희가 의제를 발굴하고 모았는데요. 그 의제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설레는 이야기 속 새로운 상상.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과 함께 부산을 위한 이야기 모임이 시작됩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부산 지역 문제 플랫폼.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 부산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회 혁신 주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체입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 1도 상승,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 등 이상현상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이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해 지역사회와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지역문제 플랫폼에서도 전국 공통의제로 탄소 중립을 선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부산 아리백 시민클럽입니다. 아리백 시민클럽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줄임말로서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해보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가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면 아리100 시민클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은 제일 환경 문제가 제일 큰 문제니까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기후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100 시민클럽은 3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에너지 절약과 전환을 약속하면 화이트 등급, 재생에너지를 2kW 이상 생산하면 그린 등급, 5kW 이상 생산하면 블루 등급입니다. 한 200명 이상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부산의 아리백 시민클럽의 이 취지가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0만 부산 시민,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지역민들이 고민하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거리에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 담배꽁초입니다. 하루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1246만여 개. 집 앞 거리 곳곳에 방치돼 있는 담배꽁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수즈비는 지구 환경이랑 그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고요. 저희가 하는 활동으로는 오늘 모이다시피 쓰레기 줍는 거, 그 중에서도 담배꽁초 어택을 또 하고 있어요. 지구를 위해 직접 플로깅을 실천하는 사람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도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필터에 있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갈 경우 해양 속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 모임을 기획한 겁니다. This was posted in the vegan group, and it's a good way to be active in the community. 제가 버린 만큼이라도 좀 치우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그냥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쓰담 스줍 챌린지란 과제로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에 참여한 스줍인.
환경 문제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채식 지향,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를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처음엔 이 꽁초 없는 길 거기 수거함이 설치된 곳이라도 사람들이 이제 꽁초 수거함이 눈에 많이 보이네? 그럼 여기에 버려야겠네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이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수거함에 버려서 좀 깨끗해진 그 길거리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연간 88kg, 세계 3위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30년 뒤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플라스틱 재앙을 막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인 부산 연판식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실행 의제,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방앗간.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쇄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드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작은 플라스틱들을 버리지 말고 자원순환, 자원재활용, 재활용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서울 환경연합에서 그 플라스틱 방앗간을 개설을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 영남권에는 없냐 이런 주문들이 빗발쳤고 저희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플라스틱 방앗간 인 부산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 인 부산은 금정구와 중구, 동구 세 곳에 수거 장소를 마련했는데요. 수거 장소에 시민이 100g 이상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보상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공합니다. 폐플라스틱은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로 재탄생됩니다. 병뚜껑을 따로 모아서 이게 다른 필요한 물품으로 바꾼다는 게 좀 신기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산처럼 쌓여가는 플라스틱을 단순히 쓰레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을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해 가치를 창출하는 플라스틱 방앗간인 부산. 친환경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하는 것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기후위기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그래서 환경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나아갈 목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식 인원은 줄어드는데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탄소 배출을 막겠다고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3,000톤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산 배정고등학교 환경동아리 그린 파머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나서 잔반이 많이 남는데 잔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잔반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도입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자, 남기면 벌을 주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제시해 선정된 의제는 바로 무지개 식판과 AI 푸드 스캐너. 무지개 식판에는 일반 식판과는 달리 선이 꺼져 있습니다. 이 선이 하는 용도는 학생들이 음식을 많이 버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급식을 주는 도우미 아주머니하고의 의사가 잘 소통이 안 돼서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AI 스캐너 그게 생겨서 직접 한번 해보러 가는 중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 선까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간 선까지 해주세요. AI 스캐너는 식판을 스캔해 갖다 대면 메뉴별로 잔반량이 저절로 측정이 됩니다. 그 측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잔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잔반의 양이나 메뉴에 따라서 우리 영양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신메뉴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잔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지킴이 학생들. 더 많은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무지개 식판과 스캐너 이용 방법, 잔반을 줄여야 하는 이유 등을 영상으로 찍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잔반 줄이기가 조금 늦게 확대가 된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환경 문제에서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도시 고층 건물이 새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에 비친 모습을 진짜 하늘이나 나무로 생각해서 돌진하거나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식물들을 숲으로 착각해 날아오다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는 새가 하루에만 약 2만 마리. 1년에 800만 마리 이상의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하여 죽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위원단은 그런 조를 충돌하는 새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구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위원단이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부산 대학생 조직위원단. 첫 번째 미션은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건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새들이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새들이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 유리벽에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모든 유리창에 유리창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조리충돌 저감 스티커를 붙이고자 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어두컴컴한 길. 뒤따라오는 발소리에 걸음을 재촉하기도,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는데요. 귀갓길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혼자서 집으로 가는 여성입니다. 부산시의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해 지역민들이 나섰습니다. 밤길 원정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그 어떤 주택가 좀 슬럼화되어가는 주택가에 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내지는 스토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범죄 발생률이 두 번째로 높은 곳 부산.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안전 조명 등을 설치하는 조도 개선 사업 등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데요. 야광 안전봉을 들고 나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마을 주민들입니다. CCTV가 아예 없어. CCTV 자체가 이쪽에는 없어. 아, 여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찍어야지, 그러면. 찍어야 되겠다. 선생님, 여기 하나 있는 거 여기 있으면 좋지. 있으면 괜찮아. 좋지. 밤길 안전 지킴이들은 부산 진구 가야 1동 외 원룸 밀집지대, 노후 주택가들의 낮과 밤 모습을 비교했는데요. 폭력과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경찰 소방 인력 강화 외에도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욕구 분석을 해서 올해 안에 그 어떤 대책을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 시내 지하철 환승역은 총 11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다른 역보다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만큼 환승 안내 사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산역 고객센터. 환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연산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이용해서 디자이너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환승역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산 지하철 환승구역의 안내 사인 시스템이 가독성과 시인성, 명료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승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세부적인 실행 단계들을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란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하기 위한 과정 전반에서 행해지는 디자인 활동인데요. 지하철 이용객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환승 안내 사인 시스템의 문제 인식부터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지하철 환승 안내 사인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 외국인들까지 다양한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하고 포용 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실현해 부산 교통 인프라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3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시는 분들, 1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시는 분들의 조금 더 편리하고 헷갈림 없이 편하게 환승하실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 체계를 시연할 수 있는 쪽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서 실현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와 동생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이 지긋지긋한 비정상적 일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영 환경공원앞. 지난 3년 동안 듣기 힘들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인 걸까요? 애들이 너무 게임만 하고 혼자서 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던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놀이하는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서 저희가 전래놀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연재 여성회 어울마당과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추진한 놀이문화 복원 프로젝트 유퀴즈 온 더 마당. 코로나19 여파로 놀이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알 묶고 같이 뛰는 것은 보기 재밌었고, 또 이제 어른들이 줄 잡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숙이고 일어서고 점프하고 그러는 게 재밌었어요. 유퀴즈 온 더 마당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스마트폰이 익숙한 아이들을 놀이터로 불러내고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 문화의 중요성, 친구와 소통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네에도 더 많은 놀이터가 생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놀이 시간을 보장해서 학교로 직접 놀이하는 선생님이 가셔서 아이들이 더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은 170여 곳. 문제는 상인 고령화에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젊은 사람이 유입이 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상권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건데 젊은 사람이 유입이 전통시장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슬기로운 장터 생활. 앞으로 시장 홍보 어떻게 하실 건가요? MZ 세대가 워낙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짧은 영상, 릴스라는 컨텐츠를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릴스라는 컨텐츠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장면들을 좀 보여주는 컨텐츠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시장이라는 컨텐츠를 딱 보았을 때 이런 시장들은 올드하지 않구나,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재미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 시장의 숨은 매력, 아기자기한 장소를 짧게 재미있게 담아내는 영상.
요즘 대세죠? 쇼폼 콘텐츠 제작을 선택했습니다. 개성 있는 상품 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플랫폼과 지역 신문을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논의 끝에 완성된 쇼폼 영상, 잠시 볼까요? MZ 세대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전통시장도 그 릴스라는 컨텐츠 중에 하나로 채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릴스라는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SNS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저희 기대 효과 중 하나입니다. 예술가의 삶은 과연 안녕한가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지역 예술인 기획 전시 안녕 예술가 소개 영상입니다. 지난 10월 40계단 문화관에서 지역 작가 5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가 펼쳐졌습니다. 안녕한가라는 어떤 질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안녕예술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를 안녕, 인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좀 중의적이긴 한데 이제 안녕,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쉽게 드나들고 쉽게 나갈 수 있고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해서 네, 안녕 예술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젊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작가들은 창작과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예술가로서의 경험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안녕 예술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안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서 의미가 컸고요.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래 네트워크의 부재 이 부분이 되게 상당히 해결이 되었고요. 청년 예술가들이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청년 예술인 상상 놀이터 프로젝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 또한 어떤 동료 예술가들을 많이 마주하고 싶고 또 이런 작가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좀 운영하고 싶습니다. 역대급 명승부가 펼쳐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는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일까요? 다문화 사회 부산, 문화 다양성의 도시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돼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의제로까지 선정된 프로젝트. 문화 다양성을 구하다. 다문화에 대한 혐오, 차별을 줄이고 문화 다양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민분들은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는 뭐 다문화로 오해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그걸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제안을 하게 됐고요. 문화 다양성이란 각 집단의 문화가 고루 반영돼 사회의 문화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문화 구성에 있어 다양한 집단성과 계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문화의 주체성과 주권성을 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제안한 부산문화다양성교육연구소는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세계 시민 교육과 다문화 다양성 교육을 필수 교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혐오, 차별을 막는 법과 제도 시행의 필요성도 강조하는 등 배제하는 것부터가 차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어떤 문화 다양성, 민감성, 감수성을 좀 기르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농인과 청인의 마음 잇기. 이웃사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수어 통역센터입니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순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더 행복한 날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청인과 농인의 마음잇기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청각장애인 선생님들이 일상에서 겪으시는 소통의 문제를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수어 초보자라도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지역 시민들을 선별해 일상생활 관련 이슈 발생 시 원스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각장애인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좀 문화적인 활동이나 문화적인 이런 향유를 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같이 모여서 인사도 하고 또 영화도 같이 보면서 좀 친목을 다지고 친분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았고 재밌게 즐겁게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민들과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소통이나 이런 장벽 부분들을 마음의 어떤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어가 꼭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서로를 좀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촌 파이팅! 왜 따라와? 친구가 돼줄게. 너 친구 없잖아.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발달장애 이웃과 다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만남을 기획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영우가 나와서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렇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또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가 조금 과잉 행동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 친구가 어떤 장애가 있을 거라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발달장애인 가족과 티타임 등 편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평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 같이 지내보면 아이가 또래 아이랑 지내면서 좀 더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또는 식당에서 발달장애인을 본다면 늘 자연스럽게 다름을 인정하고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비장애 가정에서도 이 장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활동이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거나 실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식이나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문제 플랫폼을 움직이는 힘은 협업.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낸 지역의 문제를 민간과 공공, 행정의 역량을 동원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계속된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